미넨, 김민재 본전에 판다. 1년 만에 방출 결심. 오른쪽 화살표. 적절한 제안 듣겠다. 독일 매체. 독일 바바리안 풋볼은 6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방출 명단에 올렸다.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한 시즌 만에 김민재를 내보낼 준비가 됐다. 라고 전했다. 앞서 매체는 김민재가 이적할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지난 3일 전 소속팀 나폴리가 김민재를 다시 데려오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김민재는 현재 이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라며 김민재는 뮌헨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팀에서 약간 고립됐다고 느낀다. 구단의 더 많은 지원과 감독 및 동료들과의 더 많은 소통을 원한다. 라고 설명했다. 뮌헨은 오는 9일 오전 4시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을 치른다. 뮌헨 홈에서 열리는 1차전은 2-2 무승부로 끝났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뮌헨은 레로이 자네의 동점골과 해리 케인의 역전골로 경기를 뒤집었지만 이후 비니시우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멀티골을 달성하면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당시 다이어와 함께 센터백 듀오로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뮌헨의 2실점 모두 관여하면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레알의 선제골 상황에서 토니 크로스가 패스 줄 곳을 찾고 있었고 전방에 위치해 있던 비니시우스가 공을 받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자 김민재도 같이 따라갔다. 이때 강민재가 올라온 걸 확인한 비니시우스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해 김민재가 비운 공간으로 파고들었다. 크로스도 이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했다. 1대1 기회를 잡은 비니시우스가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 자네와 케인이 득점을 터뜨려 경기를 뒤집었지만 김민재가 또다시 성급한 판단으로 두 번째 실점을 허용했다. 후반 36분 김민재는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받은 브라질 공격수 호드리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을 써서 넘어뜨렸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함과 동시에 김민재에게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비니시우스가 깔끔하게 성공시켜 2-1을 만들었다. 경기 후 많은 매체들과 전문가들이 김민재를 비판했고 뮌헨을 이끄는 토마스 투엘 감독도 경기 후 김민재는 2번이나 너무 욕심이 많았다. 라며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비니시우스를 상대로 너무 빨리 움직이다 크로스의 패스에 잡혔다. 너무 예상 가능한 수비였고 공격적이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도 안타깝지만 또 실수를 했다. 5대2로 우리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호드리구 상대로 공격적인 수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라며 다이어가 도와주려고 하는 순간 김민재가 호드리구를 넘어뜨렸다. 라고 질책했다. 이후 김민재는 지난 5일 슈투트가르트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뛰었지만 이날 3실점이나 허용하면서 다가오는 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출전 가능성이 대폭 하락했다. 먼저 우에파는 홈페이지를 통해 뮌헨이 4-2-3의 1전형을 내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누엘 노이어가 골문을 지키고 누사이르 마즈라위, 에릭 다이어, 마테이스 더리우트, 요주아 키미히가 104를 구성했다. 3선은 레온 고레츠카와 콜라트 라이머가 맡고 2선에 자말 무시알라, 토마스 뮬러, 레로이 자네를 배치했다. 최전방 원톱 자리에 해리 케인을 올렸다. 라인업과 함께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거나 가능성이 낮은 선수도 소개했다. 사샤 보이, 허벅지, 킹슬리 코망, 햄스트링, 하파엘 게예이로, 발목, 부나사르, 무릎는 부상으로 결장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다요 우파메카노, 발목는 출전 여부를 확답하지 못했다. 더리우트도 무릎 부상에서 회복 중이지만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최대 축구 전문지 키커가 예상한 뮌헨 선발 라인업도 포메이션은 4-3의 3전형이지만 선수 명단은 우에파가 내놓은 라인업과 동일했다. 김민재가 레알전에서 벤치로 내려갈 거라고 전망한 것이다.
김민재의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미넨이 판매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바바리안 풋볼은 올 시즌 김민재가 인상적이었던 적은 아주 가끔 있었다. 레알전 실수로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미넨은 방출 리스트에 김민재 이름을 올렸다. 라며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태클은 미넨 팬들을 화나게 했다. 미넨도 적절한 제안이 올 경우 김민재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레알전 실수가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전까지 김민재는 판매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재의 나폴리 이적은 이제 구체적인 주제가 됐다. 이탈리아에서 5천만 유로, 약 730억 원 정도의 이적 제안이 온다면 미넨은 기꺼이 김민재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 라고 김민재를 본전에 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에 빠진 김민재가 올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남은 시즌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입 닥치고 빨리 꺼져. 0에서 4대패에도 수군거린 선수 2인. 분노의 화살 직면, 솔직히 창피하다. 기록적인 대패 이후 경기장에서 서둘러 빠져나가지 않고 의견을 교환한 맨유 선수 2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는 7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0에서 4로 대패했다. 끔찍한 경기였다. 팰리스는 전반 12분 마이클 올리세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40분장 필립 마테타, 후반 13분 타이릭 미첼이 득점을 터뜨렸다. 후반 22분 다시 올리세가 골망을 흔들어 멀티골을 기록했다. 경기를 중계한 전 리버풀 선수이자 영국 해설위원 제이미 캐러건은 그냥 경기장에서 나가라. 손으로 가리고 수다를 떨며 귓속말을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짓이다. 아마 선수 중 하나, 다른 사람 또는 전술이나 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경기장에서 나가라. 닥치고 들어가라. 0에서 4로 지지 않았나. 속삭이면서 다른 선수를 두고 수군대는 건 솔직히 창피한 일이다. 라고 꼬집었다. 참패였다. 4점차 이상으로 경기에서 진 건 지난 시즌 리버풀전 0에서 7패배 이후 14개월 만이었다. 더군다나 팰리스는 리그 14위로 강호라고는 볼 수 없는 팀이었다. 이유는 있었다. 텐 하흐 감독은 수비진의 줄부상으로 카세미로를 센터백으로 세우는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 선택은 실패로 돌아갔다. 맨유는 이번 시즌 총 81실점을 허용해 구단 역사상 한 시즌 최다 실점 타이 기록을 세웠다. 맨유는 이번 패배로 16승 6무 13패, 승점 54를 기록하면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맨유가 리그 13패를 기록한 건 EPL 시대에서는 최초로. 맨유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고사하고 우에파 유로파리그,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조차 적신호가 켜졌다. 3. 레알은 이용하는 게 딱이라니. 허튼 생각하지 마. 이적설에 아무리 이름 올려도 올리 없는 11명 선정. 세계 최고 구단과 연결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적 시장에서 가치가 높아지기에 선수 측이 취할 만한 전략이지만 앞으로는 언론 플레이에 속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첫 번째 사례로 꼽힌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독일 대표 공격수 세르주 그나브리다. 그나브리는 지난 2022년 레알 이적설에 줄기차게 등장했으나 결론은 2026년까지 계약 연장이었다. 소속팀과 계약 연장을 추진하면서 마치 인기가 많은 선수인 양 레알 이적설을 흘리면 협상에 유리해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마르카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격수들도 마찬가지다. 유벤투스의 두샨 블라호비치, 파리 생제르맹, PSG, 위 랑달 콜로무아니,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위고 에키티케,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 아스널의 카이 하베르츠가 모두 지난 1년간 레알과 연결된 바 있다. 공격수 이적설이 나는 건 지난해 여름 카림 벤제마가 돌연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자리를 메울 선수로 해리 케인이 거론되다가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가능성이 없어지자 다른 선수들이 언론에 등장했다. 그러나 바이에른 공격진은 현재 포화 상태다. 이미 공격 자원이 충분하고 딱히 방출 계획도 없는데. 다음 시즌에는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와 초대형 유망주 엔드리크까지 합류한다. 있는 선수도 내보내야 할 판이다. 센터백 영입 루머에 대해서도 이 매체는 선을 그었다. 에데르 밀리탕의 잦은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은 레알은 미드필더 오렐리앙 슈아메니를 후방 배치해 한동안 버텨야 했다. 이에 유망주 센터백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브라질 인테르나시오나우의 호베르트 헤낭, 포르투갈 스포르팅 CP의 곤살루 이나시우 등이었다. 그러나 수비수 영입 가능성도 이 매체는 차단했다. 다만 보도와 달리 베테랑 백업 자원 나초가 떠난다면 새 수비수 영입은 필요하다. 나초가 떠나면 바이에른 센터백은 밀리탕, 데이비드 알라바, 안토니오 리디거만 남는다. 여기에 레프트백 영입 정책도 철회하고 페를랑 맨디를 신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왼쪽 수비에 균열이 날 경우 알라바가 이쪽으로 배치될 필요도 있다. 멀티플레이어 수비수 영입은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르히오 라모스, 라파엘 바라는 한때 레알의 주전 멤버로서 많은 영광을 일군 멤버들이다. 이 선수들이 연봉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면 단기적으로 후보 겸 리더로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레알의 현재 정책은 기존 공신들의 노후 보장성 계약을 허락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시즌도 레알을 지휘하게 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현재 잘 조화를 이룬 선수단의 음바페 등을 끼얹어 더 강하게 만들 궁리에 들어갔다. 4. 재앙이다. 월클의 몰락 오른쪽 화살표 경기 중 텐 하흐 개인 지도. 메뉴, 7천만 파운드 스타, 96. 영국 언론 더선은 7일 이하 한국 시각, 메뉴 팬들은 카세미루에 분노했다. 그가 즉시 은퇴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이끄는 맨유는 7일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완패했다. 맨유는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와 두 차례부터 모두 패했다. 맨유가 한 시즌 EPL 무대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모두 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세미루는 그동안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각종 영광을 누렸다. 브라질에선 연령별 대표를 거쳐 A 대표팀에서도 핵심으로 활약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에선 각종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그의 이름 앞에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수식어가 붙은 이유다. 그는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맨유의 유니폼을 입었다. 30이 넘은 나이에 EPL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적료는 무려 7천만 파운드에 달했다.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적응기를 거쳐 팀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이날 경기에선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이날 센터백으로 나섰다. 재앙이었다. 더서는 카세미루는 크리스탈 팰리스 마이클 올리세의 빠른 발을 따라가지 못했다. 올리세는 이날 두 차례 득점했다. 텐 하흐 감독의 표정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텐 하흐 감독은 전반 24분 카세미루를 터치라인으로 불러 전술적인 대화를 나눴다. 맨유는 이날 0대4로 패하는 재앙을 경험했다고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팬들은 카세미루는 이제 은퇴해야 한다. 올리세가 카세미루를 브라질로 돌려보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리버풀 출신 제이미 캐러거도 카세미루를 빼야 한다. 카세미루가 센터백으로 경기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은 없다 고 비판했다. 한편 맨유는 16승 6무 13패, 승점 54를 기록하며 8위로 추락했다. 맨유는 다음 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EPL 1에서 4위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진출권을 얻는다. 5위 팀은 유로파 리그, 6위 팀에는 UECL 플레이오프 출전권이 주어진다.